먹는 음식을 세밀하게 현미경 체크를 한다. 질병이나 건강을 결정하는데 유전적인 게 가장 좀 사실 내외? 목마름하고 배고픔을 잘 구별을 못합니다. 목이 말라도 배고픔을 느끼거든요. 단식도 오랜 기간이 되면 이 지방에 붙어있는 독소들이 내 장기를 또 공격한단 말이에요. 단식을 해야 되는 게 정말 중요한 건데 하루에 한 끼 먹고 역류성 식도염도 없어지고 오히려 몸은 더 좋아졌어요. 빠밤. 누구나 알고 있지만 실천하기는 어려운 건강상식, 애매해서 선택하기 어려울 때 그나마 건강에 좋은 선택을 저희가 추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프로그램을 책임져 주실 전문가 여러분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말이죠, 이 식습관 얘기를 좀 나누려고 하는데 말이죠. 먼저 아놀드 형님, 네. 먹는 음식을 세밀하게 현미경 체크를 한다. 네. 아,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얼마나 세밀하게 체크해서 드십니까? 일단은 네. 어제 먹은 음식이 네. 오늘의 인봉이를 만든다. 바디 에커는 이런 거예요. 저는 매일 아침 똑같은 운동을 하거든요. 음식에 따라서 똑같은 무게를 들어도 힘들고 덜 힘든 걸 느낄 수 있고요. 일어났을 때 개운해랑 더 자고 싶다. 근데 그만큼 먹는 게 중요하다는 걸 제가 스스로 체크하고 있습니다. 어저께 먹은 인봉이가 먹은 게 오늘의 오늘의 인봉이를 인봉이를 만든다. 만든다. 제가 뭐 못 먹을 거 먹은 거지. 그런 시선을 보십니다. 예. 잘못 드시고 계십니다. 한번 오늘 끝까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욱 교수님, 어떻습니까? 이 음식에 따라서 사람의 건강이 달라진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진짜 그런가요?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은 별로 없긴 그죠? 합니다. 근데 괜히 어저께 먹은 음식을 만든다 그래서 덜컥했습니다. 학자들마다 좀 다르긴 한데 네네. 질병이나 건강 아니면은 장수 그런 것들을 결정하는데 유전적인 게 가장 좀 크고요. 유전. 이제 그 다음으로 이제 생활 습관, 환경이나 아니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직업 그 정도고 사실 한 20% 내외 그 적게 정도밖에 보시는군요. 많이 미치지는 않는데 다만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것도 있잖아요. 유전은 뭐 내가 유전자가 마음에 안 든다고 유전자를 바꿀 수가 있거나 그런 것들은 상당히 어렵지만 맞습니다. 우리가 먹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쉽게 조절을 할 수 있을 것 같잖아요. 그래서 이제 일반 사람들이 먹는 거에 아마 좀 관심을 좀 많이 가지시는 것 같은데 생활 습관도 만만치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으니까 모두 다 같이 좀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민재원 약사님, 이 중장년층들은 어떤 영양제 챙겨 먹으면 좋습니까? 글쎄요, 저는 오마비유는 꼭 드셨으면 좋겠고요. 오마비유? 네, 20대부터 드셨으면 좋겠어요. 이 오마비유는 오메가3, 마그네슘, 네. 비타민 B군, 유산균까지 이렇게 네 가지는 꼭 드셨으면 좋겠고 나이가 들수록 이 근감소증도 물론 그렇지만 콜라겐 이런 것들이 또 감소하기 때문에 주름도 생기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비타민 C가 콜라겐 합성에도 도움이 되니까 그런 항산화제랑 만약에 눈이 나는 업무 때문에 피곤해 그러면 뭐 눈 영양제도 드시면 되고 이제 이거는 이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추가를 하시면 되는데 저는 오마비유는 꼭 드셨으면 좋겠어요. 좋습니다. 기억하겠습니다. 오마비유. 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의 주제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제 알려주세요. 빠밤. 네, 요거네요. 야, 이거 한번 나올 줄 알았어. 단식 대 폭식. 어느 게 그나마 몸에 더 나을까요? 그나마. 예. 저는 폭식이라는 게 사람들은 대부분 폭식하면 유튜브에서 먹방 너들이 하는 거를 생각하는데요. 네.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폭식이라는 게 저같이 하루에 한 끼를 먹는 사람은 폭식 안 하면 말라요. 하루에 한 끼 먹어요? 네, 하루에 한 끼. 평상시에는 한 끼를 거의 먹고요. 그래요? 네, 저는 한 끼밖에 안 먹기 때문에 남들 세 끼 먹을 걸 한 번에 먹기 때문에 많이 먹어 보이지만 결코 많이 먹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오늘 주제를 보면 저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면 저는 단식을. 저는 사실 모 프로그램에서 똑같은 음식을 저는 5분 만에 똑같은 양을 먹으라고 했고 이 선생님은 30분 동안 천천히 먹게 한 적이 있었어요. 시험을. 같은 음식인데? 네, 일주일 동안. 근데 이렇게 이제 제가 먹는 양보다 더 많이 폭식을 3끼를 하니까 안 좋은 일이 뭐였냐면 이게 이상한 게 밤에 그렇게 많이 먹었는데도 불구하고요. 달달한 게 당겨요. 그러니까 빨리 먹는 거랑 많은 양을 먹는 거랑
그런 게 영향을 준 건지 그래서 더 먹게 되더라고요. 네 끼를 세 끼가 아니라. 네 끼를 먹게 네, 그래서 돼요? 악순환이 돼서 살이 더 찌고 오히려 기분이 되게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나마 그나마 단식이 낫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단식도 오랜 기간이 되면 이 지방에 붙어 있는 독소들이 지방 세포가 이렇게 크잖아요. 네. 단식을 하면 어쨌든 줄어들 거 아니에요. 살이 네, 빠지니까. 그렇죠. 네. 그럼 얘네들이 70평 집에 있다가 30평 집으로 이동을 하면 있을 곳이 없어. 그래서 혈액을 떠돌아다니다가 내 장기를 또 공격한단 말이에요. 그래요? 그런 면에서 해독을 하면서 단식을 해야 되는 게 정말 중요한 건데 어떤 걸 골라야 될지 갑자기 조금 그래서 헷갈리긴 골라주세요. 하지만 골라주셔야 근데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네, 제가. 기분이 네. 나쁜 건 싫으니까 저는 단식이 더 좋다. 사실 제가 이 프로그램 하면서 너무 자기 고백을 많이 하고 있는데 사실 속살이 너무 많습니다. 제가. 숨겨진 살이. 네. 그래서 사실 저도 보면은 안 먹어도 며칠은 제 지방으로 좀 살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에 그 이유로 저도 그나마 단식이 그나마 저한테 둘 중에 하나 선택하려면 단식을 선택할 것 같습니다. 아. 사실 많이 알려진 단식 중에는 간헐적 단식이라고 많이 얘기들을 해서 저도 들어본 적이 있는데요. 우리 전문가 세 분은 효과가 있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있다면 어떤 식인지 좀 누구한테 얘기를 좀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네. 제가 책이 있어요? 간헐적 단식 내가 한번 해보지라는 책을 썼잖아요. 아 그래요? 네. 네. 제가 그거를 SBS에서 하는 스페셜을 보고 그걸 따라했는데 네. 거기서는 그냥 16시간에서 20시간 단식하면 마음껏 먹어도 된대요. 그래서 마음껏 먹었어요. 짜장면, 탕수육. 안 살쪄요. 돼요. 살쪄요. 살쪄요? 살이 더 쪄요. 더 쪄요. 그게 그래서 알았죠. 네. 아, 아무거나 먹는 게 아니라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무기질, 비타민, 섬유질, 수분, 7대 영양소가 충분히 들어있는 좋은 걸 먹어야 되는 거라는 걸 느꼈어요. 왜냐면 신기한 게 연구 결과가 있어요. 쥐를 놓고요. 이 한 쥐한테는 음식을 계속 먹게 해주고요. 어떤 쥐한테는 일정한 시간에만 먹게 해주면 네. 확실히 일정한 시간에 먹게 하면 적게 먹어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조금씩 나눠 먹으면 계속 먹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표현해 볼게요. 인범이 형님은 매일 반주로 매일 반주로 한 잔씩 먹으면 계속 먹을 수 있죠. 그렇죠. 근데 오늘 소주 30병 먹었어요. 그럼 며칠 동안 아프죠? 못 먹죠? 예. 보세요. 음식을 조금씩 자주 먹는 것보다 한 번에 배부르게 먹으면 더 먹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하루에 한 끼 먹고 역류성 식도염도 없어지고 오히려 몸은 더 좋아졌어요. 그래서 저는 간헐적 단식은 정말 좋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간헐적 단식은 네네. 너무 좋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강추합니다. 있거든요. 우리 뭐 의학적으로는 이 간헐적 단식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거에 이제 간헐적 단식을 했을 때 보여줬던 좋은 결과들이 칼로리 섭취 자체가 좀 줄어들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그런 건 아닌가 그런 얘기들이 일부에서 있는 사실이고요. 이제 아까 동물 실험 같은 것들도 얘기를 해주셨지만 쥐 같은 경우에는 이제 CR 칼로리 리스트릭션이라 그래가지고 칼로리를 덜 주는 게 그 쥐들이 그냥 마음껏 먹는 쥐에 비해서 사실 좀 오래 사는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그런 연구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만 근데 사실 그게 이제 진짜 인간한테도 똑같이 적용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사실 좀 많은 논란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단식을 간헐적으로 하든 뭐 조금 하든 그럴 때는 어떤 음식들을 가지고 우리가 이 공복을 다스려야 될지. 우리 뇌 구조가 참 웃긴 게 목마름하고 배고픔을 잘 구별을 못합니다. 그래서 목이 말라도 배고픔을 느끼거든요. 그래서 보면 저한테 찾아오는 초고도 비만들을 보면 공통적으로 물을 안 마셔요. 그래서 계속 배고픔을 느끼는 거예요. 근데 물 많이 먹으면 넘어올 것 같다고 표현하지 않나요? 물배가 참 그런 느낌. 저는 그런 식으로 물을 금식 시간에 물을 많이 마셔주죠. 공복을 그렇게 이겨내는 거예요. 그 말은 틀린 거군요. 우리가 뚱뚱한 분들 놀리려고 이 물찬 돼지야 이러는데 전혀 물이 안 차요. 물을 싫어하시는군요. 네, 맞습니다. 어쨌든 공복을 다스리려면 물을 좀 많이 드시는 게 좋다라는 의견이 있었고요. 또 만약에 공복에 뭘 드신다 했을 때는 저는 뭐 그릭 요거트에 견과류 조금에 블루베리 이런 거를 좀 추천을 하고요. 그거는 이제 혈당을 스파이크를 일으키지 않는 음식으로 이 안에 범위에 있는 그런 음식을 드셔야 하루 종일 건강한 음식도 먹고 갑자기 달달한 게 당기지 않고 인슐린이나 이런 혈당 같은 거 관리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당뇨에 걸리지 않으려면요. 그렇군요. 그 공복 자체가 안 좋지 않습니까?
이제 어쩔 수 없이 금식을 해야 되는 경우가 환자들한테는 있잖아요. 네네. 뭐 예를 들어서 내시경 검사를 한다든지 뭐 그런 아니면 CT 때문에 이제 금식을 한다든지 네. 그런 환자분들이 있고 이제 그분들이 그러면은 이제 다시 식사를 재개를 할 때 이제 오전에 내시경 했으니까 점심부터는 죽을 먹거나 아니면 미음을 먹거나 괜찮으면 다시 밥을 먹거나 이래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이제 궁금증을 가지는 환자분들도 꽤 계시는데요. 네네. 사실 뭐 위에서 출혈이 있어가지고 그런 시술을 하기 위해서 내시경을 했다 그러면 당연히 그렇게 이제 천천히 이제 증량하는 양이나 아니면은 그 점도 같은 것들을 증량하는 게 필요하지만 네.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냥 CT 찍거나 그냥 일반적인 내시경하거나 그런 경우에는 공복 이후에 그냥 원래 드시던 거 네. 드시고 싶은 거 드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렇게 지도해 주시는군요. 네. 알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오늘 뭐 단식과 폭식 그나마 이게 좀 낫다 얘기를 하고 있는데 폭식 같은 경우에는 많이 먹었을 적에 집에 뭐 상비약이 있으면 뭐 약사님 입장에서는 그냥 뭐 이렇게 이거 먹어 저거 먹어 할 수 있지만 약이 없어요. 이럴 때는 예전에 제 기억으로는 저희 어머니께서는 매실을 이렇게 좀 소화된다고 먹었는데 실제로 매실이 좀 효능 효과가 있는 건가요? 네, 매실에는 유기산이 풍부해가지고요. 뭐 구연산, 사과산, 주석산 뭐 이래서 위의 분비를 촉진하고 이 소화가 잘 되게 해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네. 그리고 살균 효과까지 있습니다. 오. 그리고 또 고기 먹을 때요. 네. 우리 뭐 키위나 파인애플 어. 이런 거 먹잖아요. 이런 것들에는 뭐 효소들이 또 있어요. 브로멜라인부터 해서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잘게 잘라주는 역할을 하고 또 염증 물질들을 좀 낮춰주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지금 뭐 민간요법 얘기가 나와서 매실까지 갔는데 매실을 준 다음에 얘가 안 들어. 그러면 이제 어디까지 가냐면 씨를 갖고 가서 여기를 묶어요. 아우. 딱 하면 검은 피가 딱 나와. 아파서. 이거를 들으면 끝나는데 이걸 안 들으면 닫다. 있어요. 이게 의학적으로 이게 효과가 있는 건지 진짜 궁금합니다. 예. 효과가 검증된 바는 없고요. 아 진짜로요? 사실 우리 네. 그 주방에서 네. 칼로 손가락을 베이거나 손을 베어도 네. 까만 피 나옵니다. 사실 그래요? 동맥혈이 아닌 한 다 까만 피를 볼 수밖에 없고요. 그냥 심리적인 위안감 아마 진짜? 그런 것들을 줄 수 있어서 그런 것들이 유행하지 않았나. 그리고 과거에는 이제 의료 접근성이 뛰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고요. 다만 이제 할머니 손은 약손 그러면서 배를 이렇게 문질러주는 그런 것들 있잖아요. 아니면 좀 따뜻하게 한다든지 네. 그런 것들은 사실 의학적인 효과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군요. 제가 이게, 네. 장운동에 도움이 되는 운동을 하나 만든 게 있었는데요. 제니 댄스라고. 어떤 겁니까? 이렇게 어깨 넓이로 벌리신 다음에 네네. 그 다음에 쟁반을 아르바이트 네. 다리를 네. 윈도우 와이퍼가 이렇게 움직이듯이. 네, 움직이듯이 그리고 상체는 놔두시고 이 복부가 이렇게 꼬여야 돼요. 야, 장이 뭐 심하게 운동하네요, 지금. 아 실제로 도움 많이 되고요. 네. 장이 부끄러워서 더 움직일 것 같아요. 장이 부끄러워서 더 움직일 것 같아요. 장도 골반 운동도 되고. 네, 맞아요, 장 맞아요, 운동도 맞아요. 되고. 네. 이거 하시면 소화 잘 됩니다. 그리고 뱃살 빠집니다. 교수님, 환자들 중에서는 이렇게 단식이나 폭식을 하면 안 되는 환자들이 많이 있을 텐데 특히 단식을 하면 치명적인 그런 환자들은 어떤 환자들이 있을까요? 일단은 제 1형 당뇨병이 있는 분들 같은 당뇨병. 경우에는 저혈당성 위기에 빠질 수 있고 네. 심하게는 쇼크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단식을 상당히 하시면 안 되고요. 네. 그리고 뭐 2형 당뇨병 중에서도 대부분이 이제 당뇨병 중에서는 대부분이 2형 당뇨병인데 그분들도 마찬가지로 저혈당 쇼크가 올 수가 있고요. 네. 만성 신부전이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도 특히나 이제 물을 포함한 단식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전해질이나 아니면 수분 균형에 문제가 생겨서 위험해질 수 있으니까 그런 분들은 단식에 좀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한식 대 폭식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 숨겨왔던 반전 카드 이래도를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반전 카드 그래도를 공개합니다. 네, 단식은요 물도 금지하는 단식 대 폭식은 먹방 유튜브처럼 폭식하는 거. 이 둘 중에 어느 게 더 나을까? 이게 기간이 제한이 있나요? 24시간. 24시간? 네, 24시간. 돌아가실까 봐 그러는 거죠? 뭐 하실 거예요? 24시간이면 당연히 단식하죠. 저는 폭식을 선택하겠습니다. 오, 24시간 물 끊어 보셨어요? 안 해봤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이 보디빌딩 시합을 하면 물을 끊어요. 하루를요.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먹고 싶은 게 물이에요. 왜냐하면 네. 사람이요 물을 못 먹으면 일주일이면 죽어요. 이 음식은요 체지방률이 저장돼 있죠. 네. 여기 보니까 우리 인봉이 형님은 한 3개월 정도 살 것 같고요. 아, 그러지 마세요. 그리고 우리 김선욱 교수님은 2달, 한 달, 저는 2주 못 삽니다. 왜냐면 그게 몸의 체지방률이거든요. 우리 몸에 심장을 뛰게 하는 에너지는 내가 먹은 음식이 아니라 저장된 지방이 에너지로 쓰이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물을 못 먹게 한다면 저는 하루는 먹방러처럼 폭식을 하겠습니다. 예, 우리 민지원 여사님. 저는 그래도 하루 정도는 단식, 물 없이 단식할 수 있습니다. 그래요? 네, 저도 뭐 대회 나가면서 하루 굶은 적은 있는데요. 아니, 굶는 건 아니에요. 물이 진짜 아니, 힘들다고. 물을 진짜 단식 고수하겠습니다. 자겠습니다, 계속. 김선욱 교수님, 24시간 이제 단식을 하게 되면 물 없이 어떤 변화가 우리 몸에 올까요? 일단은 목마르죠. 목마르죠. 야, 저도 현답입니다. 저도 이제 목마르죠. 그러니까 저도 이제 만약에 이러면은 그냥 폭식으로 바꾸겠습니다. 저도 폭식으로 그냥 먹고 토하면 될 것 같아요. 네, 먹고 토하면 될 것 같고, 근데 이 물도 금지하는 단식을 24시간 한다는 거는 정말로 생명이 위험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상당히 곤란할 것 같고요. 네. 만약에 뚱뚱해지면은 좀 나중에 문제가 생기는 거지. 맞아요. 정말로 물도 포함한 단식을 계속하게 된다면은 정말로 실려갑니다. 실려가. 근데 이제 그 물 포함해가지고 단식을 하게 되면은 네. 피 속에 이제 전해질 같은 것들, 소디움이나 칼륨 같은 전해질들이 막 춤을 출 수가 있고요. 정상 범위를 벗어나게 되고요. 만약에 칼륨 수치 같은 것들이 정상 범위를 넘어가게 된다면 부정맥 같은 것들도 있어서 특히나 이제 신장에 문제가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정말로 생명을 위협하는 그런 일이 될 수도 있고요. 이게 만약에 오래되면은 이제 우리 아놀드님 좋아하시는 이제 근손실, 네, 이렇게 단식을 이렇게 오래 하게 되면은 근손실이 폭식하는 것보다는 더 빨리 진행할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단식에 대한 얘기들이 지금 오가고 있는데 극한 단식의 경험들을 조금 더 얘기해 주실 분이 계십니까? 저는 도대체 뭘 안 해볼까요? 7일 동안 예. 11kg 감량을 해봤거든요. 그때 뭘 먹었냐면요. 하루에 계란 흰자 20개, 오이 5개로 일주일을 버텼어요. 그리고 물만 마시고, 그리고 하루에 운동 4시간 하고 일주일을 버텼는데요. 제가 7일 차에 버스에서 내리는데 배를 눌렀는데 배를 누른 것까지 기억이 나고 기억이 안 나서 저혈당이 와가지고요. 왜 내가 여기 넘어져 있는 거지? 제가 극한의 다이어트 11kg를 일주일 만에. 그게 어떤 이유가 있었나요? 방송 출연 때문에 입군과 동시에 식스팩을 만들어야 돼서 그래서 제가 그 이후로는 체지방을요 10% 이상을 늘리지 않는 게 입금되고 일주일 만에 복부를 만들려니까 그래서 정말 힘들었는데 혹시 방송 보시고 계신 분들 중에 내가 뭐 결혼을 해야 돼 아니면 뭘 해야 돼 그러면 한번 도전은 해보십시오. 근데 엄청 힘듭니다.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겠네요. 네, 일주일만. 미리미리. 네. 네. 뭐 저희들은 그런 경험이 늘 없잖아요. 예. 네, 뭐 지난주에 저는 건강검진했는데 건강검진 위해서 한 10시간 금식한 거? 어유 훌륭하십니다. 폭식해도 살이 안 찌는 그런 방법은 없겠죠. 제가 또 약사잖아요. 지속 가능한 다이어트라는 게 가장 좋고요. 시기를 통해서. 근데 이제 난 폭식을 했고 뭐 그랬어. 그러면 여러 가지 사실 영양소들이 있어요.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네. 가르시니아 캄보지아 같은 경우는 탄수화물을 지방으로 바꿔주는 거를 막아주는 역할을 하고요. 네. 흰 강낭콩 추출물이라고 해서 이제 그런 것들도 지방화되는 걸 막아줄 수 있고요. CLA도 체지방 좀 줄여주는 데 도움이 되거든요. 그리고 녹차 추출물 EGCG라고 해서 이게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는 그 성분들이에요. 그런 것들을 좀 활용해 보실 수 있기도 하지만 다이어트에 도움이 된다 하고 소화효소를 막 드시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소화효소는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영양분을 잘게 잘라줘서 더 흡수가 더 잘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소화효소 이외에 만약에 다른 다이어트 성분들이 첨가되어 있으면 그 효소는 다이어트 제품이 될 수는 있겠지만 소화효소 자체는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제 아내도 이제 가끔 단식을 해요.
뭐 살 빼겠다고 하는 거죠. 이런 표현을 해서 뭐하지만 그 꼴을 보면 모양새를 보면 왜 그러냐면 집에 가셔도 괜찮으시겠어요? 죄송합니다. 저도 그렇게 울컥해서 단식을 왜 했냐 싶을 정도로 많이 먹습니다. 어떻습니까? 이 단식 후 폭식을 예방하는 방법 같은 게 혹시 있을까요? 있죠. 아 있습니까? 예. 가장 좋은 거 하나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껌을 씹으십시오. 껌을 씹는 요령을 알려드릴게요. 오른쪽으로 5번, 왼쪽으로 5번, 앞으로 5번을 골고루 씹다 보면 배고픔이 없어집니다. 아 진짜로요? 왜냐면 되게 신기한 게 우리가 이걸 씹는다는 것 자체를 뇌에서 뭘 먹고 있다고 인정하기 때문이에요. 또 껌을 씹으면 젊음의 호르몬이 나온다는 또 논문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젊은 거 아니겠습니까? 54세인데. 그래서 팁을 드린다면 칭찬으로 끝나. 다른 거 드시지 마시고 껌을 씹으십시오. 네, 그 대신 좋은 껌, 설탕 들어있는 거 말고 자일로톨 요 정도. 공복을 유지를 길게 했잖아요. 네. 그러면 내 입에 무엇을 먼저 넣느냐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방울토마토, 삶은 계란, 견과류, 뭐 샐러리 이렇게 자르고 당근, 오이 이런 것들을 좀 미리 이렇게 준비를 해두시면 딱 집에 왔을 때 이런 건강한 거 먼저 입에 먼저 뭘 넣느냐가 중요하니까 그러면 배가 좀 부르거든요. 그럼 그 다음에 먹는 거는 먹고 싶어도 먹질 못합니다. 첨언을 하자면 이런 것 같아요. 내가 꼭 먹어야 될 걸 먼저 먹고 그 다음에 쓰레기 먹어라. 요 정도? 요 정도로 정리하면 네. 폭식이나 단식 혹은 또 식습관에 대해서 팁 주실 게 있으면 짧게 부탁드릴게요. 저는 8대2 법칙을 갖고 있습니다. 80% 좋은 거 먹었다면 20%는 그냥 좀 나빠도 먹어라. 왜 학교 다닐 때 80점 정도 반평균 나오면 욕은 안 먹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했잖아요, 여러분. 가슴이 와닿는다. 좋은 걸 먹어주고 그걸 먹어주면 그래도 그나마 건강하게 살지 않을까. 그게 저의 팁입니다. 저는 자연이 만들어낸 음식은 충분히 드시고요. 네. 인간이 만들어낸 음식은 최소화했으면 좋겠습니다. 가공될수록 안 좋아요. 좋은 기름도 좋은 줄 알았는데 가공될수록 안 좋거든요. 좋은 것들을 먼저 드시는 거를 추천하겠습니다. 시청자분들도 아실 것 같아요. 요거 먹으면 약간 죄책감이 든다. 그런 것들 좀 불균형한 식습관 같은 것들, 다채롭지 못한 식습관 같은 것들을 좀 버리시는 게 건강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좋은 얘기 많이 해주셨습니다. 자, 이제는 전문가님들이 본업으로 돌아갈 시간인데요. 여러분들도 해주실 게 있죠?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꾹꾹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들은 다음 시간에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그나마